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네. 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50회 3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아, 변화를 주라고 해서 변화를 한 주라고 건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네. 그대로 잘하셨어요. 장전의 원투펀치. 그렇게 해줘. 네. 그렇게 한번 해봐. 변화를 좀 줘.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부 주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입니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적설이 심심찮게 들리는데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터 밀란까지 손흥민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이적설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3월에 나오는 여름 이적 시장 뉴스가 그다지 뭐 실현될 정확하지는 확률이 않죠.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아시아 선수들의 영입에 조금 등한시했던 라리가 그것도 강팀들이죠. 네, 세리아 강팀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분 좋게 들리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여태까지 올 시즌 특히 이제 한 것을 봤을 때 케인이라든가 에릭센이라든가 알리라든가 이 3-4-2-1 포메이션에서 이 앞선의 세 명에게 뭔가 문제가 생겨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탄탄한 그 지위를 누릴 수가 있고 중요한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교체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쏠쏠한데 지금 저 팀에서는 약간 뭐 확실한 뭐 에이스처럼 뛰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러면은 데려올 만하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토트넘에서의 상황과도 맞물리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뭐 폼이 떨어져서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뭐 실력과 컨디션 상관없이 그 전술 때문에 사실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이적서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가면은 한준희 위원님이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그 말씀으로 그냥 반대를 하세요. 왜 그 뭐 볼펜을 던지고 그래요? 아니 돌리다 그냥 날라갔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다면 한준희 위원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인터밀란 그러니까 세 팀을 평가를 할 적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더 즐겁게, 얼마나 더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이제 토트넘에서보다 나은 이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가가 일단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팀의 스타일과 잘 손흥민 선수가 부합할 수가 있느냐, 이 팀의 스타일에 잘 맞춰서 필요한 것을 잘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또 하나 봐야 되고 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해당 팀에서의 경쟁 역학 구도는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살펴봐야 돼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아틀레티코는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그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이른바 뒷공간을 돌파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또 킥으로 득점을 하고 이런 상황을 그리스만 선수의 파트너로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카라스코라든가 혹은 뭐 코케 사울 선수가 뛰고 있는 측면 미드필더지만은 사실상 공격과 득점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뭔가 이런 포지션에서의 선수 두 가지를 이제 원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으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뭐 상황에 따라서 겸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떤 현재 전술이 유지되는 견지라면은 손흥민 선수가 적절하게 뛸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아틀레티코는 제가 봤을 때는 인터밀란과 세비야 지금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이제 다른 두 팀에 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직면해야 될 경쟁은 아틀레티코는 지금 언급된 세 팀 가운데 가장 좀 무시무시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공산이 크고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틀레티코가 엄청나게 야망 있는 클럽으로 변모를 했어요. 물론 아틀레티코는 사실 전통의 명문이고 라리가 우승도 굉장히 많이 했고 70년대에도 이미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도 올랐던 클럽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시메오네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제외한 모든 트로피를 다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자본이 이제 대주주는 아니지만은 완다 그룹이 또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이제 새 구장으로 또 이제 이전도 곧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럽 무대에서의 성적만으로 보더라도 레바민 말고는 아틀레티코 앞에서 명함을 내밀 클럽이 없죠. 그래서 인지도라든가 어떤 클럽의 위상도 시메오네 감독 휘하에서 엄청나게 상승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적 측면이라든가 세계적인 어떤 인기도 인지도 모든 면에서 아틀레티코는 이제는
시대를 대표하는 강호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입지를 더더욱 굳혀가려는 그러한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 이 중에 일부는 팀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와서 임팩트가 없는 예를 들어 측면의 가이탄 선수라든가 그리고 코레아 같은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더 주전으로 에이스처럼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뭔가 이적을 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탄이라든가 코레아라든가 혹은 지금 있는 다른 선수들 가운데 또 누가 떠나게 될지 모르죠.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틀레티코의 현재의 상태와 위상, 야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직면해야 되는 경쟁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세비야 인터밀란보다는 아틀레티코가 맞아요. 높을 것이다. 장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네. 또 손흥민 선수의 어떤 병역 문제 이런 문제도 아마 또 협상 과정에서는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뭐 일단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을 보고 있긴 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네.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거기서 안정적으로 또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선수 본인의 기량 발전도 중요하다.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나름대로 얻은 것도 많거든요. 네, 레버쿠젠에 비해서 일단 전술적으로도 좀 움직임이 좋아진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 수행 능력, 또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이제 지금 런던 생활에서 영어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분데스리가는 한국인이나 뭐 일본인 선수들에 대한 좀 호감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네, 맞아요. 것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그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괜찮고 프리미어 리그 역시 워크포밋만 손흥민 선수 정도는 뭐 75% A매치에 지금 걸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이적료도 지금 무조건 되는 상당히 거죠. 높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크퍼밋만 받으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생활할 수가 있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세리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논 EU 유럽연합 소속 선수가 아닌 선수 출전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명까지인데요. 네.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그쪽은 논 EU가 아닌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뭐 아르헨티나나 남미 선수들,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선수를 좀 제외하더라도 남미 선수들이 와서 몇 년 있으면 또 거기서 제2 이중 국적을 취득을 해서 오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아시아 선수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프리메라 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일단 아시아 선수들은 그냥 별로. 이런 인식도 있을 뿐더러 주전 자리를 좀 꿰차지 못하고 뭐 할 경우에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투자를 많이 했더라도요.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약간 로스터에서의 어떤 그런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은 또 금방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배우긴 많이 배울 거예요. 시메오네 감독 체제나 뭐 세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파울리 감독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 전술적으로나 또 한 번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여러 가지 본인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겠죠. 손흥민 선수 또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적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섣불리 그 이적을 했을 때 나타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토트넘에서 완전 배제된 그렇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현 의원님이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니우라는 제한적인 카드가 있는 리그와 그 팀에서 과연 이 카드 하나를 이제 아시아 선수에게 할애를 할 때는 정말로 팀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팬들이 아시아 선수 보는 게 벌써 조금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적응이나 이제 그 선수의 뭐 언어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에 앞서서 일단 이 선수가 정말로 그 노니우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데 만약에 최근 나오고 있는 그 이적설이 정말로 뭐 신빙성이 있고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그만큼 그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쏠쏠한 선수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노니우를 한 장 버려가면서까지도 필요로 하는 팀이라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는 좀 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포괄적인 아시아 선수 그 말씀은 장지현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니우가 이유가 돼서 우리 선수들이 사실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발길을 그쪽으로 돌리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 이적설이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이 세리아는 노니우가 또 2명까지예요. 거기는 더 적습니다. 그 팀들이 아시아 선수를 원한다는 건 그냥 실력이 있어서예요. 다른 여건이 없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 외에는 뭐 다른 게 전혀 그렇죠. 관여가 되지 그 지금 않았다는 그런 구조에서는 이적 이탈리아도 시절인 거잖아요. 그렇고요. 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아시아 선수들을 좀 약간 수준 낮은 선수들로 보통 봅니다. 보통 그런 게 잉글랜드하고 분데스리가 더 강해요, 훨씬.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적설조차 나오기가 힘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바로 라리가와 지금 정확하게 세리아의 말씀하셨어요. 빅클럽들은 웬만하면 아시아 선수들을 잘 안 부릅니다. 그 링크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아시아 선수 쓸 기본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네. 이적설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라리가나 세리아 쪽에서 이적설은. 네. 이제 뭐 인터밀란도 그렇고 인터밀란도 중국 자본 수닝 그룹이라고요. 네. 거기는 뭐 완전히 네, 대주주예요. 대주주가 수닝 돼서 그룹이. 이제 네. 들어갔거든요. 뭐 중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시아 자본이 들어가서 아시아 선수들을 뭐 마치 상징적으로 영입을 해서 그런 계획하에 영입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자리 보존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나 밀라노는 그래도 교민들이 꽤 있으니까. 요즘은 유학생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예, 네, 요즘은 그래서 그 영미권 말고도 다양하게 유학 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인터밀란은 뭐 4-2-3-1 전형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지금 여기 나온 기사들은 이적 기사가 지금 페리시치와의 어떤 딜이잖아요. 네. 페리치 선수의 포지션이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왼쪽 인포예요. 딱 같은 위치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제반 여건들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좀 많이 도와주는 식으로 이제 된다면 그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소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적을 하게 될 때는 현재 지금 여건 토트넘 런던 생활에서의 여건이 단지 확실한 주전이 아니다라는 정도 하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출전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 지금 주고 있고 그다음에 득점도 뭐 꽤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전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아마 뭐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굳이 떠날 이유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다. 떠날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엄청난 연봉 제시. 네. 금전적인. 그런데 그 네, 이런 게 아마 EPL 이외 리그에서 그렇게까지 또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네. 조건이 과연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누르고 그렇게 할 클럽들 아무리 뭐 인터밀란이나 이렇게 투자가 됐다고 해도 네. 그 정도가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손흥민 네. 선수와 이제 그쪽 도와주는 에이전트 그룹에서 쪽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직 이르지 않나. 네. 지금 이제 적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토트넘에 있는 것이 그 얘기 나온 세 팀 가는 것보다는 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토트넘에 있는 것이. 근데 다만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아틀레티코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갔을 때 주전으로 뛸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은 세 클럽 가운데 인터밀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터밀란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만 봐도 이반 페리시치 선수를 내보내는 것과 지금 연동이 돼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 토트넘과 인터 간에 이 두 선수 간에 뭐 맞교환이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지 그거는 확실치 않은데 적어도 손흥민 선수를 인터밀란이 데려온다면 페리시치 선수는 그 행선지가 토트넘이 됐건 뭐 어디 EPL의 다른 클럽이 됐건 아니면 다른 리그의 다른 클럽이 됐건 페리시치는 내보낼 때 손흥민 선수를 아마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선수가 포지션이 정확히 겹치고 내용 면에서도 두 선수가 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는 수비력 쪽에서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는 수비 기여도가 더 큰 건 사실인데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킥이라든가 이선에서 침투하면서 직접 득점을 터트리는 그런 스타일에 있어서는 페리시치보다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그쪽에 더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인터밀란의 손흥민 이적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거는 페리시치가 떠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출전 기회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인터밀란이 저는 근데 셋 중에서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이라면 일단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쏠쏠히 이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챔피언스리그가 있어요. 근데 인터밀란은 챔피언스리그를 그렇죠. 못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어쨌든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나갈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죠? 다음 시즌에는 경기 수도 많아지고 물론 뭐 올 시즌도 그랬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또 재차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인터밀란 이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고 오히려 스페인 쪽
갈 확률은 뭐 조금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구단 간에.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라는 거는 사실은 유럽의 정상급 선수에게는 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요소고 그게 이적에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은 입장이라면 인터밀란은 분명히 꺼려지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세비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산파올리 감독의 전술이나 이 체제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세비야에서 해야 될 일은 벤 예더 선수라든가 혹은 요베티치 선수라든가 혹은 뭐 비에토 선수가 해야 되는 중앙에서의 톱 역할, 그것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세비야는 3백과 4백을 지금 산파올리 감독 체제에서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사라비아라든가 비톨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4백에서는 측면 미드필더로 나서지만 3백으로 이제 변화를 줄 때는 또 윙백 같은 역할을 보기도 해요. 심지어 시즌 초반 같은 때 보면은 바스케스 같은 선수도 사실 윙백 비슷한 역할을 뭐 잠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세비야는 측면에 서는 미드필더들이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해왔던 플레이와는 상당히 좀 다른 플레이들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고 세비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기적인 선수들 간의 위치 변경과 연계 플레이가 아주 세밀하게 돌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산파올리 감독의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비야에서 측면 미드필더에 들어가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특장점이라든가 여태까지 해왔던 플레이와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세비야는 중앙 공격수 확실한 득점원이 없어서 레스터 시티에게도 고배를 마신 그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비야가 추구하는 톱은 사실은 미드필드 쪽으로도 좀 자유롭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 9번 같은 미드필더 성향의 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비야의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그 미드필더 성향을 지닌 원톱 공격수의 역할이 가장 적합하다. 지금의 어떤 확실한 그 위치에서 뛰는 선수가 없는 세비야의 입장에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데려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에 갔을 때보다는 자리가 많죠. 자리가 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세비야에서는 측면에서 뛰기가 약간 좀 난이도가 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과 약간 상충될 수는 있는데 가운데 톱에서 뛰면은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적설들이 참 기분이 좋은 게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이지만은 그래도 이 팀들에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역할이 나중에 네. 우리 대표팀 코치 역할을 하면 네. 손흥민 선수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시즌 정도 영어를 더 배우고 토트넘에서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시즌, 네. 인터밀란 3시즌. 언어 이러면 천재 이제 되겠는데요. 독일어, 영어.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탄탄대로입니다. 이탈리아 감독이 오든 스페인 감독이 오든 아르헨티나 감독이 오든 독일 감독이 오든 그 나중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큰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네. 나중에 그렇게 되면 네.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죠. 근데 일단 오늘 이제 또 저희가 시리아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큰일을 해줄 거라고. 일단 이 방송이 지금 그렇군요. 방송이 시리아전이군요. 네, 그것부터. 손흥민 선수 화이팅! 네. 네, 한 방을 기대합니다. 자, 사실 이 이적설들이 뭐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는 저희가 여름에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이적설들이 꾸준히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고 또 한국 축구의 든든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3부에서는 손흥민 선수 이적설 진실은 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은 붙였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이야기해보고 결론은 시리아전 화이팅으로. 네, 결론은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으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전 정말 온 맘 다해 응원하면서 3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준이 100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꼭 이겨야 화이팅! 되는데.